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면서 이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와 함께 정인이나 또는 참고인에 등 바로 공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균택 의원. 대장동 변호사로 불렸던 인물인데 이 박균택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선거법 관련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 그러니까 불송치 종결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수사라는 놈이에요. 선거법 사업에 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서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균택의 행위를 보니까 4.1 총선을 앞둔 예두 후보 시절에 광주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 기자를 자신의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고발장을 받고 박균택을 입건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광산경찰서가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지검은 박균택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광산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자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혐의만 보더라도 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자기 사무실에 채용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자기의 유리한 기사를 썼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여론 조작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기에 불송치 결정을 했을 것인가? 경찰이 이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건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 종결에 가까운 흐름을 갖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와는 다르게 검찰과 경찰이 사전 협의를 하면서 송치 여부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아하다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광주 쪽이니까 이 광산경찰서에서 뭔가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아닐까. 과거에도 이 이재명 관련해서 성남FC 우병우만 관련해도 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거기가 130억 원 이상의 이게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나오고 지금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수사를 못 넣겠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데 무엇보다도 박균택은 검사장 출신으로서 지금 대장동 변호사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 이건태 박균택 등등해서 이게 이재명 관련해서 재판 또는 이재명 측근 관련해서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듭 배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배지를 받는 게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이다 하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 변호사비를 이재명이 지급하지 않고 배지를 대신 주고 그래서 변호사비를 퉁쳤다는 놈이다. 이들의 대부분 당선 가능한 지역에 출마를 했다는 점도 더더욱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6명 정도, 5명에서 6명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불안하다는 거는데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최상된 특검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 장병 그 최상병 관련해서 상부에 있었던 사단장이나 또는 거기 관계 지휘관들 거기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마구 독소를 퍼붓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박균택입니다. 박균택은 그동안 정청래와 함께 상대방에 대해서 마구 말하자면 악담을 퍼붓고 혹은 말로 공격을 했는 여기에 앞장섰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대목들은 아마 그 지역사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사이에 인터넷 기자를 사무실에 채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를 썼다고 하면 이거 누가 봐더라도 명백하게 불법 아닌가. 그런데 왜 경찰은 이걸 무혐의 종결 처리하려고 했을 것일까? 그래서 지금 경경 안팎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례적인 반려수수들 발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균택은 광주지검 형사 3부장과 광주 고검장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서 쥐고 봐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한마음이라는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경찰에게 맡겨놨다가는 그게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이 30명에서 한 4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선거법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는 겁니다. 후보가 많고 또 공천을 많이 했고 당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더 많다는 노백 국민의힘보다 월등히 더 많다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은 그에 대한 그들이 거의 거원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벌금 80만원, 70만원, 그것까지는 이를테면 100만원 이하면은 선거패가 걸려도 당선 무효는 아닙니다. 그 선거법 내석은 너무나 자의적이어서 판사가 그냥 뭐 벌금 100만원 이렇게 하면은 당선 무효행위 돼버리고 90만원, 80만원 하면은 당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은 영장 실질 심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법도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알아서 이 검찰이 미리 이렇게 사건 종결을 하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뭔가 큰 걸 잡았다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검찰이 재수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박준태도 배치가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발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법 말고도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7명이 수사를 받는데 그중에 6명이 배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지금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선거를 하기 전에는 선거 끝나고 가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안 가겠다 버티고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지금 관련해서 법카 사용 관련해서 이재명, 김태경이 나란히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재명도 그동안 닷잡을 검찰에서 4개나 5개나 줬는데 다 무시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또 내가 당 대표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없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검찰은 지금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많이 욕을 먹었던 부분들이 수사를 빨리 안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대법원에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 그리고 전 정부 의사들이 마음껏 할게 집어다니면서 배지를 달고 검찰 보고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바로 탄핵하겠다고 지금 검찰 관련된 자들을 나와라. 검찰청장까지도 지금 전위로 불어났습니다. 그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한 것이죠. 사실상 이렇게 독대를 한 사실이 알려지고 또 어제는 한동훈 대표의 지시죠. 사무총장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하는 모든 당직자들의 일괄 사표를 내라. 역시 정점식을 겨냥한 것이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사표를 내라라고 했는데 다른 당직자들은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만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점식을 비롯해서 최고위원인 지금 김재원이라든지 김민전 이렇게 세 사람이 일부 친윤의 생각을 등에 업고 한동훈 체제를 거부하는 자신들은 한동훈 체제를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자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제가 흔히 잘 쓰는 표현입니다. 변화, 위기가 왔는데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 타조.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데 그 위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타조만 위기에 희생될 뿐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어차피 변화는 온 것인데 그걸 그냥 거부하고 싶은 이런 태도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일부 친윤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거부하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자신들의 친윤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생각을 달리 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친윤이 아니라 오히려 반윤과 같은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팔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동훈을 견제해야 언젠가는 한동훈이 무너질 것.